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우 씨는 이제 뭐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네.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세상에서 구하죠. 네. 뭐 맛집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만 입력해도 쭉 나오지만 좀 더 딥하게 정보를 내가 얻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네. 뭐 카페라든지 관련 뭐 블로그에 가입해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골프나 네. 미용에 관한 정보들 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 인터넷에 이제 블로거 오. 이런 걸 블로그 같은 걸 많이 참고하시고 네. 젊은 친구들은 저 영상을 주로 보는 게 그쵸. 편하다고 해서 이제 뭐 네. 어떤 제품을 한번 써본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뭐 드론을 오. 내가 한번 사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영상을 찾아갖고 아 요런 것들이 있고 요런 가격대와 요런 제품이 있구나 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아시지만 제가 또 바이크를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예,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요런데 동호회나 오. 이런 카페 네. 또 이제 뭐 블로그를 참고하기도 해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잘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먼저 네. 배워보는 네. 많이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굉장히 잘 배우고 또 즐기고 잘 찾아볼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요, 우리 시니어분들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잘 노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외치시는 우리 코리안 시니어즈의 김봉중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우선 이름인 김봉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려고 네.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예. 워라벨 운동가. 워라벨 운동가. 야, 뭔가 전문성도 느껴지고. 네. 예. 워라벨 하면 모르시는 분도 많지만 많이 알려진 개념입니다. 워라벨은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그 앞자를 따서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워크는 워크 일한다. 네. 라이프는 삶. 그 다음에 여가 생활. 삶이 여가 생활이니까. 네. 그 다음, 그래서 여가 생활과 일의 밸런스를 갖는 거. 그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데. 예. 이것이 경제가 일찍 발달한 미국에서 한 50년 전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교 그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김난도 교수님께서 네.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잘 알려진 개념이죠. 네. 그 운동을 하는 김봉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처음에는 하셨고 어떻게 지금의 일까지 이렇게 오셨는지 한번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인생이라는 게 필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2살에 네. 52살에 시니어가 됐습니다. 은퇴를. 은퇴를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요? 사실은 본이지만 경제 상황 여러 가지로 봐서 예. 본의 아니게 이제 시니어가 됐어요. 예. 52살에 관두어서 그 나이에 논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일한다고 하면 제가 그때까지 25년 동안 옛날에는 신동아 화재였고 25년을 다녔고 야. 임원도 한 8년 했어요, 관둘 때. 근데 임원까지 하던 금융기관에 임원까지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하기가 좀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냥 있으면 사회적 눈총이나 집사람 눈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집에서.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까. 그렇다고 완전히 놀기에는 환갑도 전이니까 그렇죠. 힘들잖아요. 너무 젊죠. 네. 그래서 선택한 게 그때 마침 여가학과라는 게 소개가 됐습니다. 대학원에서. 네. 그래서 대학원에 저 여가학과 2년 과정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와, 여가학과요? 와. 그래서 책도 좀 쓰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이후로 책 쓴 게 한 4권쯤 되는데 저기 이제 책을 여러 번 내다 보니까 저를 소개할 때 인문학자로 소개합니다. 인문학자라고. 인문학자요? 네. 제가 이제 여가 공부한 걸 가지고 네. 대학원에 가서 여가 강의도 좀 하고 하니까 네. 저를 인문학자로 소개하기도 합니다만은 네네네네. 어떻든 멋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 개인의 여가 생활과 이제 물론 조그만 일도 좀 찾아서 했죠. 예를 들어서 산미금속에 다니기도 하고 감사로 다녔습니다. 다니기도 하고 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법정 관리인으로 좀 나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에 강의도 나가고 네. 여러 가지 책도 좀 쓰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노는 게 훨씬 중심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10년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 여가 중심으로 한 거죠. 예. 했는데 네. 한 10년 놀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했고 저도 제가 체험도 했으니까 이걸 나 혼자만 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제가 네이버에서 블로그가 생긴 첫 해부터 블로그를 쭉 했습니다. 노는 거를 블로그에다 기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 혼자만 일과 여가 생활이 균형을 잡을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말을 밖으로 꺼내도 될 만한 나이도 먹었으니까 한갑이 넘어서 네. 그래서 이걸 조직화해서 예. 여러 사람이 같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일과 여가 생활이 균형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한국 시니어 블로그 협회라는 걸 조직을 했습니다. 그 언제죠 그게? 그게 2003년입니다. 2003년. 이야, 20년 전에. 20년도 훨씬, 네. 2003년에 제가 회사를 관뒀고. 그만뒀고? 블로그 협회를 만든 건 2015년입니다. 2015년. 예. 그래도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거의 10년. 내년 1월 9일이면 공식적으로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블로그를 쓰신 건 언제부터예요? 그죠. 2003년부터 썼다는 얘기죠. 그건 2004년부터 썼고. 그러니까 제가, 이 블로그를 20년 전부터 이제 쓰신 건데, 저도 블로그 잘 못하거든요. 본래 어떻게- 블로그라는 게, 좋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 일 열심히 해야지. 또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또 취직해야지.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시니어가 되면 블로그도 잘 하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네, 많이 들어가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에게 딱 맞는 놀이 수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간 놀이 수단으로 블로그를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걸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즐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코리안 시니어스의 모토입니다. 어떤 전신이라고.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원래 제가 블로그 하면은 이렇게 뭐 여행지 소개하거나 우리 뭐 이제 뭐 파워 블로거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가끔 보는데 뭐 여행지 소개 아니면은 뭐 신제품을 먼저 써봤다던가 그렇죠. 그런 걸 했는데 어려부터. 그런 건데 우리 저 회장님은 어떤 거를 먼저 어떤 내용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 워라벨에 필요한 모든 거. 사실 시니어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니어가 젊은이처럼 주 40시간 일이 아니고 주에 한 16시간 이렇게 일한다든가. 그리고 여가를 즐기셔야죠. 그렇지. 그런 일에 관한 얘기. 또 여행 가는 얘기, 건강관리 얘기, 맛있는 맛집 얘기, 또 자녀 키우는 얘기, 진로 상담 이야기. 그냥 시니어로서 워라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험한 것들을 같이 블로그에 남긴 자기 블로그에 있던 것들을 항아리로 제가 만든 홈페이지 항아리에 퍼부어서 그 워라벨 뭐 이제 제가 나중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라벨 공화국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그런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 시니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지만 그 삶의 전반적인 소재들이 다 들어갈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 10년 정도를 블로그 활동을 하시다가 그 10년 후에 또 10년간 또 이렇게 협회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데 이름하여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 그리고 사단법인 코리안 시니어즈. 이름이 좀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인가요? 처음에는 제가 블로그를 한 10년 하면서 그래도 그 블로그를 하더라도 좀 격조 있고 좀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친구로 사겠어요. 그걸 불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니어 불친을 한 10명 모아가지고 야 시니어가 되면 벌써 사회적 약자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중에서도 강자 아니냐. 사회적 약자 그룹의 강자인 블로거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면 단체의 힘으로 우리 시니어들에게 뭐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선의로 만들었습니다. 불친이라는 게 블로거 친구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불친. 요즘은 뭐 인친 그러거든요. 우리가 인친 뭐 이런 거. 그렇죠. 마팔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불친을 15명을 모아서 정식으로 폼나게 창립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5년 했더니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요즘 흔한 말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데 사단법인 같은 거 만들어서 하면 국가에서도 좀 도와주고 보호해주지 않겠냐고 좋은 운동이니까 그렇게 해서
힘들다는 사단법인을 신청을 했더니 네.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줘요? 네,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사단법인 쉽지 중에서 않죠. 뭐 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잘 안 해주는 걸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예. 꾸준히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해줬더니 사단법인을 내줘서 예. 지금 사단법인으로 변신된 지가 한 4년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사단법인 이제 꿈이 커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큰 일을 대비해서 이름을 코리안 시니어스라고 바꿨습니다. 네. 왜냐하면 블로그 하면 블로그라고 한정이 되잖아요. 그쵸. 예. 혹시나 큰 일을 할 때 대비해서 네. 크게 코리안 시니어스라고 사단법인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또. 그래서 코리안 시니어즈. 이 코리아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더 네, K 시니어스 느낌이 해가지고. 좀 네. 이게 스케일이 커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블로거가 여러 개 우리가 이제 사실 유튜브 이런 동영상도 하나의 블로거라고 볼 수 있고 예,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기고하는 것도 예, 그러면요. 블로거라고 볼 예, 수도 있고. 예. 자, 그런데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를 이렇게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블로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땐 파워 블로거라고 그랬어요. 시니어 중에서 파워 블로거들이 모여서 블로그를 자기 개별적으로는 크게 호소력 없는 거를 단체 힘으로 호소력 있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제 블로그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네. 어렵게 생각하는데 블로그를 가르쳐 주는 일. 오. 그리고 그때 마침 모바일이 핸드폰이 막 나올 때입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일 이런 것들 교육해 주는 일에 제일 처음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별 파워 블로그 시니어 블로거들은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네. 시니어 생활에 도움되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여기다 모아주면 시니어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슬로건이 예. 협회를 만든 슬로건이 예. 시니어 정보은행이었습니다. 정부은행? 정보은행, 정보은행. 인포메이션 뱅크. 네. 인포메이션 뱅크. 뱅크. 네. 예. 그 시니어 라이프 인포메이션 뱅크로 시작을 해서 네. 그 뭐랄까 많은 시니어들에게 뭔가 정보 매체로 요즘에 네. 그 흔한 블로그라든가 인터넷 시장의 사회적 미디어를 통해서 네. 선한 영향력을 미쳐보고자 미쳐보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배우자, 잘 놀자, 나누자 요것도 예, 굉장히 그래서- 인상적인데요. 슬로건이 또 이렇게. 왜냐하면 뭔가 그 효과를 내는 선한 행동을 하려면 예. 슬로건이 우선 심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시니어 시절에 가장 본인 스스로 행복해져야 남도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시니어 시절에 가장 경제적으로 본인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이 배우는 겁니다. 네. 평생 학습 개념. 네. 사실 인간은 동물하고 달리 죽는 날까지 뭔가 깨우쳤을 때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 사실 배우는 데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슬로건 중에 첫째를 배우자로 내세우고 배우자. 오. 두 번째는 시니어가 나이가 정확치는 않지만 네. 대강 60세에서 한 75세로 봅니다. 60세, 75세, 지금은 한 80세까지도 봐요. 네. 그런데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거든요. 자녀로부터도 해방돼 있고 또 뭐 어떤 경제적으로 큰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먹여 살릴 일 다 자녀들이 다 갔으니까 예. 아주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세상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놀 줄 몰라서 잘 못 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네. 머릿속으로 잘 놀자. 잘 놀자. 그런데 잘 놀다가 늙으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사람들은 자식한테만 주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아니, 그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일수록 죽고 나면 자녀들 간에 싸움이 생겨요. 맞아요. 그 돈을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맞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자. 잘 잘 놀자가 네. 네. 잘 놀자가 다 쓰고 죽는 다 건데 쓰고. 못 썼으면 그거를 죽기 전에 네. 나눠주자. 그래서 사회에. 사회에 나눠주든지 네. 좋은 데 쓰자.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는 일반적으로 봉사한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봉사한다는 말 속에는 갑의 컨셉이 들어있습니다. 봉사자가 갑이라는 컨셉이 있어서 다른 표현으로 나누자라고 해가지고 배우자, 잘 놀자, 나누자. 나누자. 네. 그 슬로건을 정해놓고 네. 여러 분야를 그 세부적 슬로건 분야별로 실제 행동을 할 네. 행동 덕목을 정해줘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쓰셨어요. 벌써 다 쓰셨어요. 네. 저는 그래 좋습니다, 저는. 네. 예,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서. 그럼요. 예, 저 좀 나눠주면 좋은데, 다 쓰셔가지고, 예. 네. 그 10년 동안 가까이 활동해 오시면서 이 슬로건을 학습 활동, 취미 활동, 나눔 활동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먼저 이 학습 활동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 공부를 많이 해오신 우리 시니어분들이지만 네. 또 어떤 거를 이렇게 배우시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네.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배워야 될 게 예. 아까 블로그라고 그랬지만 예. 이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네. 인터넷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우선 핸드폰 잘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게 요즘에는 모든 게 핸드폰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 잘 쓰는 법, 쉽게 말해서는 그렇지만 모바일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모바일 활용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는 잘 놀 수 있는 취미 개발, 취미 개발 학습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시대 공통인 그 모바일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거고 쉬운 말로는 스마트폰 잘 쓰는 법 배우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정말 잘 놀기 위해서 우리는 젊은 시절에 돈 버는 것만이 세상 최고였어요. 열심히 일만 했어요. 네. 그래서 놀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잘 놀아야 되는데 노는 법.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악기 하나 하고 싶었다. 그러면 악기 연습을 배워야 되는데 예. 우선 그래서 그것부터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협회에는 취미 악담, 우리 회원들끼리 하는 취미 악담은 6개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놀자를 대표적으로 악기 연습을 가르쳐서 네. 그래서 저는 그 악단만 따라다녀도 노는 시간이 잘 갑니다. 악단, 네, 악단도 있고. 학습과 네. 취미까지. 악단은 우선 제일 재주 없는 사람이 제일 잘 노는 게 뭐냐면요. 네. 토요일 날 걷기 나가는 겁니다. 어디요? 걷기 여행. 걷기. 예, 그래서 너무 좋죠. 우리 클럽 중에서 걷기 클럽이 있습니다. 토요 걷기 클럽. 지금 창립한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토요 걷기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를 많이 이렇게 걸으시나요? 서울 시내에서 네. 걸을 때 우리 한 3시간 정도 내일 걷도록 합니다. 한 번, 한 번에 와. 힘들지 않게 걷는 길이 네. 되게 건강하기도 하고 네. 관광 욕구도 충족시키고 예. 또 같이 걷기에 온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네.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이 제 경험으로는 3시간 정도로 봐서 3시간. 네, 와. 3시간 정도로 봐서 서울 3시간 길 걷기를 개척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 글로도 쓰고 사진도 물론 들어가 쓰고 네. 또 영상으로도 만들고 그걸 또 외국어로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서울 3시간 길 3hour 서울 워크 해가지고 네. 그런 책도 만들어서 인터넷 북으로도 출판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3hour. 네. 몇 분 정도가 이렇게 한 번 걸으실 때? 한 번 그 걸을 정도 때 모이세요? 저번 주에는 오늘이 지금 월요일이니까 네. 저번 주에도 10명이 걸었습니다. 10명이 함께? 함께. 예, 우리 아이고, 회원은 저도 깨야겠네요. 저도 같이 가요. 네. 걷기 회원은 3시간. 걷기 회원은 거기 정식 회비를 내면서 하는 회원은 한 30명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구나 환영해 주니까 네. 모임을 움직이려니까 회비 내는 회원은 그 정해두었지만 네. 모두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석할 때는 모임 끝나고 회식 있나요? 회식하는 거. 회식 회비 15,000원 가지고 오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걷는 거를 저는 싫어하니까 네. 15,000원 들고. 같이 회식만 오신다고요? 아우 세상에. 우리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걷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아니 실용 포럼도 하신다면서요? 예. 그건 어떤 거예요? 이게 배우자니까 그 학습으로 돌아오면 네. 시니어 시절은 너나 할 거 없이 마음속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 긍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일정 살아왔으니까 그쵸. 그러나 자기 긍지 외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적당히 배우러 갈 때도 없고 또 배우러 갈 때 있어도 네. 가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배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회원이 지금 한 3,000명 가까이 되는데 회원 중에는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아요. 네. 그 전문가 중에서도 우리 시니어 실생활에 필요한 제대로 된 전문가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사람 모아놓고 가르치려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매주 매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서울 특별시 시민청에 모입니다. 시민청에서요? 시민청에서 아무래도
사무실 안 빌려주죠. 그쵸. 시민청 홀을 안 빌려주는데 네. 우리한테는 빌려줍니다. 그래서 오. 이미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가르쳐주는 토크 포럼을 60회 이상 진행을 해서 네. 책자도 발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 그렇지만 언제 그 책자를 발행했냐면 특히 코로나 시절에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끼리 너댓 명이 모여서 그 법규 지켜가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토크 포럼을 한 70여 개 해가지고 예. 그중에서 우수한 거를 60개를 영상을 담아 QR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영상을 넣어서 책으로 발행해 줬는데 네. 그걸 QR코드 코로나 시절에 짧은 서너 명한테 한 게 너무 아쉬워서 예. 우리 전 회원을 대상으로 다시 꼭 그 강의에 참석했던 사람 아니더라도 예. 일반 대중까지 포함해서 시니어 전체를 포함해서 예. 포럼으로 매주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 포럼 이름이 또 예. 중산층 시니어. 왜냐면 중산층 시니어도 시니어. 요즘에 시니어를 가난뱅이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돼가지고 네. 실제 부자 시니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중산층 시니어. 네. 부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래서 중산층 시니어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학습 욕구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떨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학문적 공부보다는 실용적인 공부. 그래서 실용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 시니어 실용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습을 한 달에 2번씩 진행하고 있고 저번 주까지 5회를 진행했고요. 예. 다음 주 셋째 주 월요일에는 또 진행을 하는데 그때 제목은 요즘에 모바일로 그림도 그립니다. 네. 핸드폰에서 모바일 화가 우리나라 최고의 모바일 화가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 또 우리 회원입니다. 그 모바일 장르를 개척한 회원이 나도 모바일 화가 그런 제목으로 50분간 강의를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포럼을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예. 좀 다른 예. 컬러의 예. 포럼이지만 이제 예. 사회를 본 적도 있는데 예. 포럼을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비용도 좀 들고. 근데 예. 뭐 이제 시민청에서 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시민청 돈 내고 합니다. 돈을 내고 하세요. 그런 또? 건 돈 내고 하죠. 공짜는 없습니다. 아유, 공짜로 좀 해주지, 그거. 아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만큼 힘든 네. 건데, 이거를 2번이나 한 달에, 이거 한 번만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2번을 그렇게 하는 우리는- 이유가 있으세요? 진짜 시니어들은요. 예. 우리가 첫 번째가 배우자지 않습니까? 예.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뭘 알아야 행복도 옵니다. 네. 그런데 포럼에 가보면요. 대한민국 어떤 포럼을 가도 좀 표현이 세련되지 못한 말 따먹기밖에 안 합니다. 내용 그냥 슬로건은 아주 좋아요. 예. 근데 실제로 배워와서 내가 돌아와서 생활에 적용할 건 거의 없어요. 뭐 합시다라고만 해요. 근데 우리는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 예. 당신이 하겠다면 직접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음 주에 모바일 라이프 교육을 하고 저번 주 월요일 날에는 챗 GPT를 교육을 했어요. 이야. 근데 그걸 배운 사람들이 나 이거 모르니까 더 하고 싶소. 나 깊이 알고 싶소. 그러면 개별 지도를 다 해줍니다. 우리가 네. 격주로 또 각 서울에 12군데에서 지역 모임을 하거든요. 네. 지역 모임에서는 그런 걸 강사들이 전부 지역 모임 대표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모임 대표들한테 자기 모임 지역을 떠나서 그쪽에 가서 그 모임 날에 가서 나 이거 개별 지도 해주시면 그 모임 중에도 해주고 끝나고도 해주고 그래서 개별 지도로 우리가 실용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것은 끝까지 회원들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바꿔야겠네, 말을. 포럼이 아니라 네. 포이유. 네, 포유죠. 당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포유로 바꾸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for you. 우리 평생 학습을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서 그럼요. 말씀해 주시고 네. 계신데 사실 요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 네. 로봇, 맞아요. 챗 GPT의 시대가 왔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 시니어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 시니어는 나 그거 몰라도 잘 살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도 못 하게 되고 집에만 있다가 보고 텔레비전 보다가 건강을 해쳐서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협회에 나오는 회원들이 거의 다가 앞선 시니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나오면 빨리 익혀서 그걸 생활에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교육을 배우러 갈 때는 수없이 많은데 막상 배우면 배우고 창밖을 나가면 잊어먹어요.
시니어 세대는 잘 잊어먹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포럼은 그렇게 60개 아니면 100개 이렇게 연장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여기서 단초만 깨우치고 구체적으로 안 잊어먹을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 배우는 것은 개별적으로 우리 회원들 간에 상호 간에 그 분야 베테랑이 많이 있으니까 네.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다양하니까 계기를 만들어주는 아이템도 많아서 포럼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취미 활동을 먼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앞에. 그거 좀 더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취미 활동 취미 활동 많아.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음악 얘기를 했지 음악 않습니까? 얘기했는데 공원에 보면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 색소폰을 아주 그냥 우리 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악단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대단해요. 가장 쉬운 악단이 오카리나 악단. 이거 조그마한 그 옛날에는 하모니카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오카리나 악단도 있고. 그 자연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에어로폰 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로폰이라는 건 본래 전자 색소폰이에요. 전자 색소폰인데 이게 워낙 전자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그 에어로폰은 공기를 푸는 색소폰인데 그건 100가지 악기 소리를 구분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99.9%까지 모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100%의 완벽한 게 색소폰이고 거기서 새 소리도 모방해내고 똑똑똑똑 하면 이게 새 소리도 모방이 돼요. 그런 에어로폰 악기가 있는데 그 에어로폰 악단도 회원이 10명 그런 식으로 해서 악단이 10개 있고 그중에 또는 난타 시니어들이요 몸의 움직임이 적어서 그 몸이 군틀거린다는 사람들은 난타 악단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운동도 되고. 운동도 되고. 땀 엄청나죠? 그러면 그래서 5월 달에는 청계천에서 시에서 초대받아가지고 난타 세리머니도 했습니다. 난타 악단 세리머니도 버스킹으로. 물론 색소폰 같은 거, 색소폰 악단은 참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색소폰 악단 같은 경우는 한 3명만 악단을 구성을 해서 하면 잘하는데 색소폰을 공동으로 모여서 연습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아파트 환경이나 뭐라 해가지고 공동 연습하기 힘들어가지고 공동 연습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색소폰은 우리가 이제 포럼 앞에서 악단을 아침 음악이라고 해서 악단들이 발표하는 기회를 주는데 색소폰만은 악단으로 못하고 그냥 와서 개인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는 아코디언도 있고 하모니카도 있고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아코디언이나 하모니카 이런 거는 개인이 와서 이게 부릅니다. 저번 주에는 하모니카 부른 사람 하나 또 한 사람은 우쿨렐레 하나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그래요. 네. 자, 회장님이 은퇴 후에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배우자 이런 항목은 보니까 오늘 얘기 들은 것만 봐도 충분히 엄청나게 많이 소화를 하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놀자. 회장님 어떻게 노는 것도 잘하세요? 뭐 잘 왕년에 좀 노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정말 제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52살에 관둘 때 그래도 금융기관에 등기임원을 8년씩이나 했으니까 그거는 일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일만 해가지고 잘 노는 걸 못해요. 그래서 여가학과라는 게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진학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잘 놉니다. 왜냐하면 20년이나 놀았으니까요. 잘 놀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인생 중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고 내일은 더 행복할 거라고 봅니다. 잘 놀아서. 뭐 하고 놀 때가 가장 행복하시던가요? 그 노하우 좀 전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탐닉하고 있으면 그게 행복합니다. 근데 옛날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탐닉 못하고 일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놀면서도 머릿속에 잠재 속에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있나? 아니, 돈 벌어야지. 우리 몸에 돈 버는 생각이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60 넘어서부터는 완전 52살에서 60 넘은 한 10년간은 돈 버는 것도 신경 쓰는 워라밸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큰 돈은 아니고 알바 비용 조금씩 걷는 거죠. 그러나 저는 놀 때 그냥 순수하게 놉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황토길 걷기를 1시간 반 했습니다. 요즘 황토길 걷기가 아주 유행입니다. 근데 황토길도 유행인데 그거를 운동으로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 해요. 근데 제가 황토길 걷기를 이제 유행이니까 네. 가서 해봐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해봤더니 네. 발바닥을 황토가 자극해 주는 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맨발로 걸으시는 네, 맨발로.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네, 건강에 네. 좋은 정도가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회원들한테 전파시켜 주려고 네. 가보니까 너무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정도 그건 기본이고 네. 제 마음이 엄청 상쾌해요. 오. 아니 취미고 즐거움이라는 게 상쾌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은 3바퀴 도는 걸 저는 5바퀴 돌았습니다. 야. 어제 그래 돌았어요. 그게 취미 생활이지 뭡니까? 아니 힐링하는 게 취미잖아요. 사실 네, 그럼요. 내가 힐링하려고 하는 네, 거니까. 그럼요. 네. 네. 뭐 어려운 제가 취미 활동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당구도 치고 여러 가지 운동 많이 합니다. 네. 그 운동하지만 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서 건강해지고 즐거우면 네. 힐링되면 그게 최고의 취미라 이런 뜻입니다. 황토 걷는 거 우리도 좀 한번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잘 배우고 네. 또 이제 취미로 잘 즐기고 네. 내가 행복하고. 네. 자, 근데 이제 나누는 거. 이제 뭐 놀 만큼 놀고 즐길 만큼 네. 즐겼으니까 이제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떤 건가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네. 저부터 반성 많이 하면서 그걸 반성하면 행동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그동안 너무 오래 놀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예 본능적으로 버는 거고 꽁치는 거 그냥 저축해 놓는 것만 잘하지.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지식 계층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나도 이제 사회 선한 일을 좀 해야지 하면서도 네. 하면서도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 남겨가지고 자식들 싸움만 하게 만들고 잘못 그 사회공헌 잘못해서 오해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우리 협회를 운영하려면 재정적으로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회원들한테 야 이거 우리가 사무실도 빤듯하게 운영합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도 여기 신문에는 회계 처리 잘못하는 사회단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10년간 통장 하나 씁니다. 투명하게. 네. 통장 하나로 단돈 5원까지도 거기서 들어 나가게 했는데 한 달 운영비가 항상 200~300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회원들이 우리 내에서 우리가 지금 네. 한 달에 10,000원씩이나 되는 후원 회원이 네. 130명 있습니다, 현재. 네. 근데 그것조차도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숙제고 제 목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목표가 그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우리가 잘 해보자는 건강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워라벨 나중에 말씀드렸던 공화국을 건설해 가는데 네. 여기 운영비라도 잘 내보는 사람을 300명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데서도 관심이 지금 현재 정말 어려운 사람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난한 시니어가 제일 많다고 하니까 그쪽에만 관심 두고 또 시니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쪽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우리가 OECD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10대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잘 사는 시니어들의 행복도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사실 제가 또 맡은 셈이거든요. 민간에서. 네. 근데 여기도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 하시니까 네. 대답을 이렇게 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프로그램 나왔으니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겁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학습, 네. 취미, 네. 나눔까지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 학습, 취미, 나눔 중에서 네. 어떤 게 가장 참여도가 높을까요? 그래도 취미 활동이 참여되죠. 우리가 취미 아무래도. 단체가 한 공식적으로 12개인데 네. 음악 분야를 취미를 한 단체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게 12개지 구체적으로 보면 20개의 단체가 넘습니다. 네. 예를 미술 분야만 해도 아까 모바일 그림 그리는 단체가 그쵸. 있고 또 그 나이 들어서 하기 쉬운 게 민화 그리는 거 있어요. 민화. 네. 그림 단체 이런 식으로 미술만 해도 있고 또 체육 단체도 요즘 파크 골프가 유행입니다. 파크 골프 클럽도 있고 당구 클럽도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취미 클럽이 다양해서 역시 그래도 우리가 워라벨을 비중있게 두니까 노는 거? 네, 노는 거. 네. 그게 또 행복에 이르는 네. 길이고 그래서 네. 취미 활동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저 회장님이 네. 잠깐 멈칫했어요. 3가지 중에, 취미, 이렇게, 노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도. 그쵸? 왜냐면 또 이게 젊으셨을 때 네.
다들 얼마나 열심히 예, 그러군요. 예, 맞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 가장 또 고생하셨던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군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노세요. 네. 예, 좀 부담 좀 내려놓으시고 즐겁게 편안하게 좀 여가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니어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코로나 이후에 어때요? 지부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아, 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예. 지역 모임을 24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중구는 너무 쪼만하니까 중구 빼고 24구에서 구마다 다 하나씩 우리 지부를 두어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코로나가 딱 있어. 코로나가 쭈그러들어가지고 12개 지부로 줄였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이게 줄였어요. 그냥 이름만 있으면 안 되니까 줄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지부에서는 가장 큰 활동이 모이는 것은 취미는 지역 관계없이 크로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부 활동은 가능하면 그 지역사에서 예. 모여서 쉽게 도와주고 서로 그리고 아까 이제 나누자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전문 실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뭐였냐를 찾자. 네. 그렇게 해서 일부러 구 단위로 지부를 두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쭈그러들어가지고 지금 12개 단위의 네. 지역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 12개여도 알차게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10년 가까이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업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네. 지금은 QR 코드로 뭐든지 다 읽을 수 있는 세상이 그러니까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우리 회원들이 다 자기들 장기를 1시간 안에 토크 미팅으로 강의해 준 것을 그걸 묶어서 간단한 요약하게 A4 한 장에 그 설명문하고 또 QR 코드로 요즘에 자기 스마트폰 거 바로 관심 있는 테마를 찍으면 1시간 동안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60개를 묶어서 QR 코드로 배우는 도시학교라는 책을 발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발행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과라는 게 있습니다. 담당관이 있습니다. 다 보내줬는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감사 표시에 인색하냐면요. 24군데에서 우리 스스로 돈 내서 움직이는 시민단체가 책을 200여 군데 보내줬는데 단 한 군데에서 감사하다 전화 한 통화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거를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협회가 이 시대의 세계 비즈니스 화두잖아요. ESG 경영에 딱 부합된 경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우리 한국이 우선 모바일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이 모바일 인프라 잘 돼 있어서 제가 이런 워라밸 운동을 하기에 정말 신속하게 전파되고 할 수 있는 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범되게 잘하면 세계화도 될 수 있다 싶어서 이름도 코리안 시니어스라고 바꾼 겁니다. 그런데 당장 당사자인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 국가나 국민은 세계에서도 ESG에 대해서 가장 인지도나 실행력이 떨어진 나라입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선 그 시니어들이 그 힐링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나가고 건강한 여행 걷기 운동 같은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나가고 그러니까 인바이런먼털이든 또 소셜 관계든 그러니까 서로 좋게 선한 영향을 하려고 하고 또 ESG의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누구한테 지시받지 않고 저 모범되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로서도 아니면 NGO로서도 저는 자신 있게 가장 모범된 근데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죠. 그래도 어떻든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NGO란 말을 단어를 씁니다. 제가 그냥 사단법인이라는 말 안 쓰고 NGO 코리안 시니어스 이런 말 씁니다. 자, 여러 가지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 협회에 대한 애정도 넘치시고 앞으로 또 계획들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블로그 운영하는 것도 바쁘시고 또 이렇게 협회 운영하는 것도 바쁘신데 여기에 또 인터넷 신문까지 그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하시려고. 이거 워라벨이 아니라 이거 워워 하면 어떡하시 워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니어 타임즈 이거는 또 어떻게 이거 좀 너무 일을 많이 벌리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실제로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 블로그의 별명은
시간 부자입니다. 시간 부자. 시간 부자요? 네, 진짜 인터넷 쳐보면 시간 부자 치면 제가 네.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일 많이 하면서 안 바쁜 이유가 우리 많은 시니어들이 참여해서 많은 시니어들이 참여해서 우리 협회를 운영을 하고 협회 운영한 거를 시니어 타임스라든가 시니어 타임 TV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 제3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사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요 중간중간 잘못된 거 수정식만 해주면 회원들 스스로 우리 시니어들이 다 저만 시간 부자가 아니라 회원들이 전부 다 시간 부자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잘 키워가고 있어서 제 욕심으로는 너무 성장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투입 일치 안 되니까요. 네. 왜냐하면 저도 뭐 많이 낼 돈이 없어요. 저도 저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 내놓거든요. 저희 상임이사 5만 원 내놓고 나머지 회원들이 10,000원씩 내고 해서 이렇게 운영해 가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투입하지 않고 성장시킨다는 게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성장이 안 돼서 그렇지 바쁘진 않고 정말 여유 있게 폭넓게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9일이면 예. 저희가 협회를 만든 지 만 10년이 되는데 네, 10주년. 10년 되면 정말 제대로 누구도 바쁘지 않게 틀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니어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회원들만이 즐기는 게 아니고 회원들이 모아놓은 정보 중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시니어에게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묶어서 신문으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제대로 틀을 잡아서 내년에는 빛을 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네. 아예 협회 이름을 오라벨 공화국 이렇게 선포하려고 지금 착실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면도 나온다는 거네요. 지면신문. 네. 지면신문을 나오려면 이제 그때 재정 형편을 봐야 됩니다. 아, 예, 예. 오라벨 협회가- 공화국을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네네. 네, 오라벨 공화국. 네. 협회가 일은 많이 하고 이렇게 비용 조달은 어려운 대표적인 이 네. 문제적 사단법인 것 같은데 이 운영 비용 감당이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얼굴에 써져 있지 복이 예, 많다고. 맞아요. 네네네. 9년을 사단법이 운영하는데 기금 2,500 내놓고 빼놓고는 9년을 회원들이 이렇게 조금 십시일반 내고 또 보이지 않게 아까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일자리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에서 고맙다고 또 일부 후원도 내고 해서 9년간 잘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잘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네. 후원이 오면 네. 더 크게 제가 이제 내년 1월 9일에는 10주년 기념일에 뭔가 새로운 기운을 얻기 위해서 오라벨 공화국을 선포하려고 그러고 저는 현재는 오라벨 건국 코치 그때 되면 이제 건국 했으니까 오라벨 대표 코치 정도 되겠죠. 네. 대통령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가 그래서 네네. 내년에 그렇게 해서 오라벨 공화국을 선포하고 나면 그때 공화국은 또 이렇게 공화국 수입 세금도 걷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튼튼해지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워라벨 공화국의 이제 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대표 코치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총괄 감독하셔야죠. 네, 근데 이제는- 총괄 감독 그런 거는 이제 대통령이고 총통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뻥스럽고 그러니까 시대적 컨셉에 맞춰서 제가 코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게 사실 뭐 이 뜻은 참 좋습니다만은 이게 좀 돈도 돼야 되는데 네. 돈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돈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명감이나 있습니다. 사명감 예. 아니고 예. 제가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세상에 좋아서 하는 일이 크게 효과를 냅니다. 사실 제가 좋아서 여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일 미움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긍정적이셔서 분명히 또 잘 되실 거라 네. 믿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코리안 시니어즈 회원이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제한이 있나요? 사실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컴퓨터를 못하니까 네. 자녀들이 해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아무 제한 없이 그거에 우리 코리안 시니어스를 치거나 아니면 오라벨 공화국을 치거나 뭐 치면 우리 작은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카페를. 그러면 그냥 가입하면 됩니다. 네. 아무 제한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왜냐면 또 미래의 회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예. 네, 환영한다고 좀 마지막으로 메시지 좀 전달해 주시죠. 네, 많은 분이 오라벨 공화국의 회원이
그냥 국민이 되는 거죠. 워라밸 국민이 되어주시면 저 건국 코치, 건국 코치가 정말 여러분을 행복한 세상으로 무료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코리안 시니어즈의 우리 김봉중 회장님과 아주 뜻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온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